여러분,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분석의 함정들을 피하고 진짜 데이터 탐정이 되는 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 2, 3의 평균은 뭘까요? 너무 쉽죠? 아마 다들 바로 2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정답은 2죠. 근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일단 그 답, 2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지 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 1, 2, 3이 점수가 아니라 각각 서울, 런던, 뉴욕을 나타내는 코드였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평균 도시라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개념이 되어버려요. 바로 이겁니다. 숫자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숫자라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계산이나 분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이 데이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숫자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분석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이런 숫자들의 진짜 정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걱정 마세요. 모든 탐정에게는 자신만의 비밀 도구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어떤 데이터를 만나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4가지 질문, 우리만의 탐정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4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비밀 무게가 될 겁니다. 첫째, 이걸로 평균이나 합계를 구하는 게 말이 되나? 둘째, 값들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일정한 의미를 갖나? 셋째, 값들 사이의 순서가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의 진짜 목적이 뭔가를 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누기 위한 건가?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시든 이 체크리스트만 딱 머릿속에 넣고 하나씩 따져보면 그 녀석의 정체가 뭔지 금방 드러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손에 탐정 도구가 딱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데이터 세계의 주요 용의자들을 만나봐야겠죠? 우리가 분석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3가지 핵심 변수 유형,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연속형 변수입니다. 이건 마치 줄자 같은 거예요. 키, 몸무게, 온도처럼 값 사이의 간격이 아주 일정하고 명확한 의미를 갖는 변수들이죠. 예를 들어 170cm와 171cm의 차이인 1cm는 180cm와 181cm의 차이랑 똑같잖아요. 말 그대로 숫자로 따 떨어지게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이건 그냥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성별, 출신 국가, 전공처럼요. 이 변수들에는 순서라는 게 전혀 없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거나 특정 전공이 다른 전공보다 순서상 앞에 있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예 성립하지 않죠. 그저 서로 다른 그룹을 구별하기 위한 말 그대로 이름표일 뿐입니다. 자, 마지막 용의자는 순서형 변수입니다. 이건 올림픽 시상대를 떠올리면 딱 맞아요. 1등, 2등, 3등. 분명히 순서는 있죠. 하지만 1등과 2등의 실력 차이가 2등과 3등의 실력 차이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그런 거예요.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같은 것들이요. 순서는 명확하지만 매우 만족과 만족 사이의 그 느낌의 차이가 만족과 보통 사이의 차이와 같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죠. 순서는 있지만 간격은 불분명한 경우, 이게 바로 순서형 변수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정리가 딱 되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나이, 키, 시간처럼 측정이 가능한 값들은 연속형, 그렇죠. 줄자 같은 녀석들이죠. 성별, 전공, 지역처럼 그냥 구분하기 위한 이름표는 범주형, 그리고 만족도나 학점처럼 순위는 있지만 그 간격은 애매한 값들, 이건 시상대 같은 순서형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변수 유형을 열심히 구분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분석의 첫 단추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죠? 옷 전체가 다 삐뚤어지잖아요.
데이터 분석도 똑같아요. 변수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엉뚱한 분석 도구를 쓰게 되고 결국 완전히 틀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이 빠지는 함정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번호 같은 이름표의 평균을 구한다거나 또 좋음이랑 매우 좋음 사이의 점수 차이가 보통과 좋음 사이의 차이랑 똑같을 거라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죠. 혹은 나이처럼 정확한 숫자가 있는데 이걸 청년, 중년 이렇게 대충 묶어버려서 중요한 정보를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실수들이 모여서 분석 전체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작은 실수가 정말 큰 왜곡을 낳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치트 시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자, 이 표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남녀, 이건 범주형이죠. 간의 평균 키, 이건 연속형, 차이를 보고 싶어요. 그럼 뭘 써야 할까요? 네, 바로 T 검정이나 분산 분석을 쓰는 겁니다. 만약 키, 연속형과 몸무게, 연속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 싶다면요. 그때는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쓰면 되고요. 이 표 하나만 있으면 앞으로 어떤 분석을 해야 할지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변수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을 수 있는 분석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품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 바로 그 의미를 존중할 때 비로소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데이터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 진짜 목소리를 들을 준비 이제 되셨습니까?